네, 여러분들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리고 앞으로 취득하게 될 그런 많은 것들을 오래도록 유지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들 꼭 지금 당장 모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을 오래도록 부자의 삶으로, 풍족한 삶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되어 줄 것입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강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오래도록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운을 쌓는 방법, 그리고 이 운을 어떠한 세 영역에서 쌓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옛날 유학의 경전인 서경을 보게 되면은 자부능훈 유이영년, 유덕 유의 신의 대훈이라고 하였습니다. 부자이면서도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오래도록 부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즉, 많은 자산을 가지고 부자의 삶을 이루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내일도 부자가 되고 계속해서 부자로 살려면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새롭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핵심이 뒤이어 나오게 될 강의 영상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강의 영상은 얼마 전 비오는 금요일 밤 강남역에서 제가 오프라인으로 했던 특강 영상 중 일부입니다. 유료 강의인 만큼 더 핵심적인 이야기를 담았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 오프라인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비오는 날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강의를 들었던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담은 것이기에 여러분들도 가벼운 마음도 좋지만은 조금 더 진지하게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머무는 공간을 통해서도 운을 쌓을 수가 있고, 내가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운을 쌓을 수가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있기만 해도 좋은 운을 쌓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갈 거고, 각각 하나씩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에서는 바꿀 수 있는 운이 있고요. 바꿀 수 없는 운이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별하는 것도 정말로 지혜로운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왜냐? 바꿀 수 없는 거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노력을 하면 그만큼 자본도 들고 시간도 들고 낭비만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걸 구분할 수 있게 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낭비하는 시간. 저는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제일 뿌듯하게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나쁜 선택지를 할 수 있는 그 선택지를 줄여드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잘못될 수 있는 확률을 줄여드리게 되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걸 가장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시간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돈보다도 더 의미 있는 가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여러분들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지에 대한 부분은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떤 나쁜 집터인데 마음만 좋으면 최고지. 이거야말로 정말로 안타까운 선택인 거죠. 안타까운 생각인 거고. 내가 우리 사는 집에 그 부동산적인 입지가 안 좋은데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지. 그거는 이제 혼자 계속 그렇게 가난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 거는 현실 부동산도 그렇고 풍수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면 과감히 떠날 줄 아는 그런 선택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우리가 또 근데 살면서 또 현대인들은 이사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라. 왜냐하면은 갑작스럽게 나쁜 일이 닥쳤을 때는 딱 방법들이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떠오르지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 내가 좋을 때 건강할 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 때 이런 방법들을 다 생각을 해놔야 나중에 정말 갑작스럽게 불의의 일이 닥쳤을 때도 어떤 지혜로운 해답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길 수 있는 운, 이길 수 없는 운에 대해서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네네. 그런 운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조금 더 좋은 공간보다는 너무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한정적인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곳에서 또 좋은 사람으로 집을 잘 가꾸면 괜찮아지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입지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그래도 최선을 다하시라라는 부분으로서 그 운을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풍수 인테리어든 구조든. 근데 그거를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걸 아무리 이제 잘 해도 이제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거죠. 내가 아무리 성을 잘 쌓고 해도 이미 토대가 모래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기간의 계획을 세우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제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솔직하게 저는 이야기 드린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람도 그 땅 위에 심어진 식물로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맨날 뭐 이렇게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하긴 하지만은 결국 이 땅 위에서 발붙이고 여기서 나오는 공기를 먹고 사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식물도 그 땅이 중요하고 있는 심어진 그 화분이 중요한데 아무리 식물 종자가 뛰어난들 그 화분에 흙이 잘못돼 있고 화분이 잘못돼 있으면은 의미가 없겠죠. 사람도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 대한 측면을 좀 더 입지, 내가 살아가는 화분을 그거를 흙을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는 선택을 바꾸는 식으로 나중에는 그렇게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공간에 있어서도 또 좋은 공간이 있고 나쁜 공간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소원 명당이라든지 뭐 매달 월간 명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좋은 공간을 알려드리는 것도 어떤 막연하게 좋은 곳으로 가세요라고 하면은 이제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연적으로 왔더니 뭔가 확실히 탁 트여 있고 어떤 자연이 뭔가 잘 느껴지고 여기에 뭔가 나도 모르는 어떤 기운이 느껴진다.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만의 소원 명당을 만드는 것도 좋고 그런 풍수적으로 좋다라고 하는 공간들 찾아다니면서 어느 정도는 그렇게 내가 일상 속에서 나쁜 공간을 통해서 묻었던 것들을 좀 정화하는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여행도 많이 다니실 겁니다. 다니시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 여행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어떤 소원 명당이나 아니면은 어떤 풍수적으로 좋은 그런 곳들 한번 서칭을 해보시고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매달 말씀드리는 그런 공간들 찾아가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혹시 부자의 그릇이란 책을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부자의 그릇 보셨죠? 예. 그 책 내용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신용을 얻는 게 돈을 얻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관계운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사람한테 하나하나 잘하고 사람과 관계를 잘 지내는 것도 이게 궁극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정말로 돈이 된다라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려면은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도덕경에서 이제 노자가 말씀을 하셨는데 공성심퇴 천지도라고 했습니다. 공을 이뤘으면은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이치다. 공을 쌓았으면은 굳이 그 공을 또 돌려받으려고 애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것을 관계의 운에 적용을 해보자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은 게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베푼 거를 또 돌려받으려고 안 하면은 관계에 있어서 실패할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즉 내가 B라는 사람에게 베풀면은 굳이 B가 아니더라도 C를 통해서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게 그런 운의 원리고 살아가는 원리인 겁니다. 우리가 B에게 베푸니까 B가 당연히 주겠지라는 그 기대감이 생기게 되고 그 기대감이 결국 그 사람을 내가 나쁘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서 B한테 받으려 하지만 않아도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실망을 안 하게 되고 실패를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받으려 하지 않으면은 기대가 사라지고 상처가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오히려 순수하게 더 내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주고 이게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기브 앤 테이크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니까 안 주게 되는 거죠. 점점 줄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내가 줄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받으려 하지 않으면은 저절로 상처가 없어지니까 오히려 그때부터 순수하게 내가 뭔가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때는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관계운에 있어서 정말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관계에서 절대로 상처받지 않는 법. 아까 앞에서는 관계에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었고, 이거는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상처받지 않는 거. 절대 상처받지 않는 법은 누군가를 믿는 마음을 절대 믿지 말고 그 사람을 믿는 내 마음을 믿어야 됩니다. 자, 조금 와닿지 않으시죠? 내가 상처받는 이유는요, 그 믿었던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변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변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랬던 그 사람은 진심이었죠. 진심이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변하는 거지 그 사람이 잘못해서 변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변할 수밖에 없는 그 대상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지.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까 바꿀 수 있는 거 바꿀 수 없는 거 이거 구분 잘 하시라고 했죠. 그거와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거를 그 사람으로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을 타인으로 할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으로 돌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때 너를 믿기로 했어라고 하는 그 마음만 잘 유지하면은 그 사람은 어차피 변할 걸 알기 때문에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요것도 정말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변하든 안 변하든 나는 항상 항상심을 유지할 수 있는 일정한 좋은 사람으로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타인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관계운에 대해서도 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관계운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거, 그리고 아까 B에게 준 것은 C로부터 돌아온다 라고 하는 거, 그 두 가지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가장 강조드리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운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마광의 가범이라는 옛날 그 중국 고전을 보게 되면은 천하를 다스리려면은 나부터 잘 다스려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 이와 비슷한 수많은 고서들 다 잘 아실 겁니다. 뭐 수신제가치국 평천하라든지, 옛날부터라도 무슨 어떤 큰 일을 하던 더 나은 쪽으로 발전을 하려면은 일단 나 자신부터 잘 다스려라 라고 항상 강조를 해왔습니다. 운의 영역에 있어서도 어찌 보면은 나의 운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쉬운데 가장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쉽다라고 하는 측면은 항상 내가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쉬운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바꾸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항상 나랑 같이 있으니까 나를 객관화시키기 어렵고 나를 돌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변화의 대상으로서 삼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얼굴을 씻고 샤워를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내가 발전하려면 나를 돌아보고 성장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그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배워나가야 뭐 어떤 운도 그렇고 현실적인 부자도 그렇고 다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일단 내가 잘 관리가 되는 사람들한테 그 일이 잘 되고 또 그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또 부를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거지, 막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되는, 오래도록 잘 되는 거는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잘 계속해서 연구를 해 나가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몸, 그 다음엔 멘탈, 마인드에 대한 거, 그 다음 세 번째 시간, 그 다음 네 번째 돈입니다. 돈 관리는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하실 거니까 그거는 굳이 얘기 드리진 않겠습니다. 몸하고 멘탈에 대한 거, 그리고 시간. 오늘은 제가 그 시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하루에 대한 루틴을 잘 잡으시면은 정말로 좋은데요. 일상에서 하루를 운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그 하루 루틴으로서 최고는 아침에는 최대한 욕망을 하고 의욕을 가지고 행동을 하시라는 겁니다.
아침에 내가 딱 일어났을 때는 하루도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기운이 차올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는 게 어떤 기운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히 맞는 사실이기 때문에 아침에 최대한 뭔가를 잘 이뤄내시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겁니다. 뭔가를 달성하고자 한다면은. 그리고 나서는 밤에는 만족을 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하루를 보냈든 간에 오늘 하루 이렇게 끝낼 수 있었음에 만족을 하시라라고 하는 거죠. 명심보감에는 일일지계 제어신이라고 있습니다.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세워라. 하루의 계획을 새벽에 세워서 최대한 내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해 나가시라라고 하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지에 놓이게 됩니다.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5분만 더 잘까? 그냥 일어날까? 거기에서부터 일단 시작을 하는 거죠. 거기서 내가 원래 의지했던 대로 딱 바로 일어나면은 그때부터 싸움에서 이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침에 그 작은 순간들도 다 여러분들이 그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거고 내 힘을 기르고 그게 곧 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침에 많이 계획을 하셔서 최대한 많이 이기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내 자기 개발이라든지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들은 아침으로 최대한 몰아서 그렇게 달성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 이제 밤에 집에 이제 내가 몸을 누이게 됐을 때는 내가 오늘 이렇게 잠을 잘 수 있기까지 오늘 하루 무사히 살아냈음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최고로 하루의 운을 극대화시켜서 시간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운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나, 공간, 관계를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일상 속에서 적용을 하면은 이 빨간 테두리 자체가 결국 이게 곧 나입니다. 이 전체가. 이게 곧 나고 내 운인 거고 내 삶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은 요거를 삶에 적용하면서 지내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운이라고 하는 게 곧 내가 되어 있고 운이 나를 좋아하는 그런 단계가 되어서 내가 훨씬 더 이전보다는 하는 일이 뭔가 더 잘 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그거는 제가 확신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항상 운이 내 곁에 머무는 한 우리는 진짜 말 그대로 쉽게 말해서 부자로 살 수 있게 되고 현실적인 부자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감사함을 느끼게 될 수 있는 정말 가성비 좋은 행복에 있어서 가성비 좋은 삶을 살게 되니까 남들보다 덜 에너지가 들고 더 항상 행복하고 쉽게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 점을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항상 요거를 강조를 합니다. 행운과 지금의 상관관계에 대한 건데 우리가 이렇게 쭉쭉쭉쭉쭉 길게 얘기했지만은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내비쳤을 겁니다. 지금에다가 행운의 목표치를 설정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영원히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럴 겁니다. 내가 돈을 모아서 어느 정도 경제력이 되면은 행복해질 거고 내가 어느 정도 어느 동네 가면은 행복해질 거고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면 행복해질 거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 단계 넘어가면은 그 단계 가면 또 다른 또 산이 보이거든요. 또 목표치가 보이고 그러다 보면은 지금에 계속해서 지금을 어떤 행복을 위한 어떤 희생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라든지 뜻하지 않는 상황, 어떤 헤어짐의 상황을 분명히 겪게 되고 항상 그때 돼서야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행복을 계속해서 지금으로 가져오는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부족하지만 저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모든 관계, 공간, 나 자신을 통해서 운을 쌓아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